안녕하세요. 어, 주말이니까 뭘 할까 또 어떤 겸부석을 할까 싶었는데 오늘 매우 더웠죠. 매우 덥고 전기세도 많이 나갈 거고 뭐 겨울 되면 가스값 비용도 많이 나갈 거고 그냥 넘길 순 없죠. 뭐 이런 쪽 관련돼서 그러면 자원 관련돼서 한번 원래 이런 쪽으로는 좀 배당을 좀 잘 줍니다. 잘 주는 도시가스 쪽으로 여름에는 겨울 걸 미리 사는 게 좋죠. 좋고 그러면서 일단 쓰는 거에 대비해서 혹시라도 배당으로도 겨울에 도시가스를 많이 쓰더라도 그 다음 년도 배당으로 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이익도 벌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냥 예스코 홀딩스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기업계로 보면은 81년도 설립되었고요. 자, 제가 알기로는 예스코가 서울 쪽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지방마다 다 도시가스 라인에 대해서 각자 이제 상장되어 있고요. 예스코는 서울 쪽, 뭐 영등포는 또 다른 데로 되어 있고, 제가 사는 곳에서는 예스코 쪽으로 이제 가스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개요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영등포 살 때는 서울 도시가스 쪽에다 돈을 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예스코로 돈을 주고 있고 삼천리는 서울 경기 쪽으로 이게 또 삼천리가 많이 많죠. 많이 많았죠. 원치 않게 세력들의 관심이 되었었던 거고 경남 쪽은 경남에너지, 뭐 경동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여기서 상장된 게 있고 상장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작은 데는 해상 상장은 하지 않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돈을 내는 게 각 지방마다 도시가스 공사에 돈을 내고 있는 거다라는 것 부분이고요. 일단 실적을 먼저 봐야 되겠죠. 늘 실적을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실적은 매출액이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고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3억 원밖에 없네요. 많이 줄었죠. 당기순이익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뭐 러시아나 우크 전쟁 때문에 인해서 좀 원활하지 않았던 건지 수급이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2021년 기준에서는 그래도 5% 정도는 갔었는데 배당날 시점까지 뭐 37,000원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 에너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가 걸리지 않은 이상은 크게 잘 안 올라요. 그게 잘 안 오르고 퍼센트가 움직이는 퍼센트가 작죠. 3만원에서 뭐 올해 35,000원이니까 얼마 안 되죠. 퍼센트는 작지만 그래도 뭐 배당이나 이런 분을 보시는 분들은 좀 신경 써 볼 필요도 있죠. 자, 일단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일단 도시가스 쪽 이런 쪽으로는 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제약 조건을 받죠. 이제 부채 비율을 했는데 유도는 이 정도. 자, 요거는 아이 투자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투자를 보면은 5년 퍼가 164배로 나오죠. PBR 0.41배, 자산 대치 대비해서는 적은 걸로 나오고요.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작년에 7.9% 시가 배당률을 줬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한번 좀 길게 한번 볼게요. 작년 연말 기준 대비 이렇게 적은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적은 적은 없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정 수준은 가져갔었다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유독 적죠. 이거는 저성장주에 가깝고, 성장주라고 하기도 뭐하고 유틸리티 쪽이라 물론 중간중간에 ROE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배당금을 보면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죠. 사실 들쑥날쑥 하기는 합니다. 들쑥날쑥 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배당이 2,000원 정도로 나왔단 말이죠. 배당 수익은 높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봐야 되겠죠. 5%, 6%, 7.54, 거의 8%까지 배당 상승. 오히려 단기 순이익이 적자인데도 거의 8%의 배당을 줬었다. 업종 자체가 퍼가 높지 않아요. 성장이 힘들다고 보고, 아마 전기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쪽은 이제 정부의 제약 조건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쪽으로 지금 또 관련돼서 전쟁 중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어느 선 안에서 움직이죠. 36,000원, 3만원 앞자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52주 동안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왔다 갔고, 시가총액 2천억이 안 되죠. 코스피 대비해서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일단 성장이 안 되는 거니까. 자사주를 30%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방어권이죠. 소각을 안 하고 자본금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기만 했다는 거는 방어권이죠. 70%. 성이 구씨가 많죠.
볼까요? 탐사세로 이어지는 지분 증여가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이게 증여 관련돼서 문제인 게 뭐냐면, 증여할 때 이 증여했던 주식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주식이 하락을 해야 증여세를 적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당을 늘리는 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쪽도 있고, 구치 집안이네요. 이런 쪽이면은 주주들이 좀 많이 좋아하지 않죠. 다 관련된 부분들이고, 자사주를 처분을 했어야 유통 물량이나, 그리고 자기 자본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달라질 건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상속 증여가 승계가 끝나야 자사주를 뭘 처리를 할 것 같고, 지금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펀더멘털 쪽도 따로 예측이 없고요. 적자였으니까 퍼도 없고요. 단지 PBR만 0.29다 이렇게만 했고, 그러니까 배당은 준다. 자, 주가를 억누르고 배당을 늘린다는 건 증여세를 위한 거거든요. 일단 증여세 비용을 줄이는 거는 주가를 억눌러서 주가 가치가 낮게끔 해서 증여세를 낮추는 거고,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성산업도 그렇죠. 뭐 다른 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뭐 현대글로비스도 언급을 하자면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사주를 이렇게 거의 30%나 두고 자사주 소각을 안 한다는 거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대주주에 대한, 지금 보면 자기 돈으로 산 사람들 높지 않아요. 다 관계자 지분들로 해서 지금 올라왔지.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다 지금 똘똘 뭉쳐있는 것 뿐이지, 자사주가 30%를 가져 있는데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 7.85% 밖에 안 돼요. 7.85%뭐 가지고 있고, 뭐 2%, 5%다 승계주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없습니다. 이게 대주주 승계 작업하고 이러는 쪽이라 갑자기 흥미가 확 떨어지긴 하는데, 자, 일단 매출은 계속 늘어났지만 이익이 계속 줄고 있고, 그러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보유율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쌓아둔 게 있으니까. 뭐 또 크게 튀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발생은 좀 줄었고요. 부채비율이, 얘네들이 뭘로 부채비율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일단 유보율이 그나마 현금을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도 배당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걸 배당주로 본다면 비싸게 팔 이유가 없죠. 이런 상태이면. 뭐 PC 제조도 꽤나 하네요. 뭐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매출로 많이 나는 거고, 뭐 사실 이런 쪽을 보려 그러면 약간 저처럼 다운업보다는 버텀업 쪽보다는 탑 버튼 쪽으로 내려가야 정상이겠죠.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LNG 관련돼서 CNG 이런 쪽부터 보고 투자할지 말지 내려오는 게 맞고, 저처럼 기업을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쪽은 탑다운으로 가는, 탑 버튼으로 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도시가스 쪽 관련돼서 어떤 흐름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먼저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처럼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책이 한번 볼게요. 부콘에서 지표 분석법이라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그 내용이 있는지 잠깐만 지금 마이크를 좀 뺐다가, 제가 아이투자 빨아서 거기서 나온 책이 부콘이라서 저는 꼭 웬만하면 사보는 편이라 추천해 주고 싶고요. 이걸 마이크를 빼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고, 책 하나 가져오려는데 이렇게 힘듭니다. 보면 현명한 투자자의 지표 분석법이라고 해서 북구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아이투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유학, 화장품, 유통, 식품, 시멘트, 반도체, 거시지표, 이걸 보는 것보다 업종 지도를 봐야 되나 싶은데, 그리고 제 방송은 1.5배에서 1.75배로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말이 느리고 해서 혹시나 보실 분들은 속도를 올려서 보시는 게 너무 말이 느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업종 지도를 봐도 65페이지.
그 FMBD에서 연간별로 상장기업 업종지도라는 게 나옵니다. 이쪽에 나오는데 보면 도시가스 점유율 추이가 삼천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서울가스, 경동가스하고 서울가스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에스코 홀딩스고, 일단 이익률은 좀 낮지만은 그래도 계속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배당을 좀 많이 주죠. 일단 이렇게 좀 잠깐 에너지 관련돼서 한번 훑어봤고요. 잠깐 급하게 궁금했어요. 너무 매력이 떨어진다고 느껴가지고 뭔가 매력을 찾을까 싶어서 책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뭐 혹시 제가 얘기했던 책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거고요. 지금 보면 매출 원가가 많이 올랐죠. 매출 원가를 올렸는데 이게 일반 사기업이 아니니까 그만큼 많이 못 올리겠죠. 아무래도 판관비도 그렇고 원가가 올랐으니 일반 사기업이었으면은 좀 올렸었겠으나 올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금융수익도 있고 일단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다 적자죠. 저는 좀 안 냈기는 하는데 재고자산이면은 상품 쪽 제품 재고를 많이 떨궜네요. 이 용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떨궜고 재고자산을 많이 떨군 상태고, 단기 금융상품 자산 자체는 좀 늘었네요. 매출 채권, 기타 채권도 매출 채권이 좀 많이 늘었어요. 매출 채권이 좀 많이 늘었고, 미수금도 좀 늘었네요. 좀 받아야 될 게 좀 있는 거죠. 받아야 될 게 좀 있는 거고, 2배나 늘었네요. 두 배나 늘고, 이걸 왜 갑자기 이렇게 외상 대금이 늘었는지 조금 신경이 좀 쓰이네요. 매출 채권.
현금 자산 이런 게 배당 때문인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되고. 일단 뭐 다른 게 더 있나 뭐 보면은 메이티엄도 늘었고. 계약 부채 회사채 관련된 것들은 줄고 장기 차입금도 줄기는 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일관적이지는 않네요. 이거는 좀 주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보고서의 주석을 좀 보면서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중구난방이라 영업 단기 마이너스는 뭐 맞고. 일단 뭐 차입금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차입금을 줄이는 부분은 있고, 마이너스는 들쑥날쑥이죠 보면. 이익을 보더라도 퍼가 10배 미만, 10배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유동 부채 비율이 좀 는 거는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단기간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유동 비율도 당좌 비율 1년 내에 움직일 수 있는 돈도 줄고, 이자 보사 배율이 높아야 빚을 지더라도 그만큼 이익을 낸다고 봐야 되는데, 뭔가 계속 많이 안 좋게 지표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주가를 억누른다는 게 참, 그냥 회사가 좋은데 주가만 낮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자체가 일단 동종 업계에 대해서 도시가스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동종 업계를 보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부채도 그렇게 많다라고 또 보기도 좀 어렵네요. 시총 대비하고 자산 대비해서.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렇게 막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익이 상당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관련된 거는 다 낮아요. 서울가스나 뭐 경동, 대성, 한진중공업 홀딩스를 따져봐도 자산 대비 부채는 뭐 적정 혹은 적다 동정 업계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도 매출은 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다른 데랑 차이가 많이 날까 싶을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낮습니다. 유틸리티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부분들은 있고요. 원래 투자 아이디어는 유틸리티 업종은 반기, 여름, 겨울에 투자를 할 때 하락했을 때 사고 배당락 시점에서 상승했을 때 팔거나 배당을 받고 배당락이 지나서 다시 매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완전 엉망진창이죠. 기분이 나빠요. 정정신고 빼고 닫아버렸나? 그냥 닫혀버렸네. 중정천부 첨부해놔서 이렇게 됐구나. 당장은 영탄에 있고요. 메리츠 특정 금전 주택에 투자 사업을 일부 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예스코에서 하고 있고 본인들이 지주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22년도에 투자 지주회사로서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투자 관련 수익을 금융 수익으로 계상을 했다. 투자 지주회사로 가겠다. 요거 포인트를 한번 줘도 될 것 같네요. 예스코에서는 도시가스 업을 하고 홀딩스는 투자 지주회사로 해서 투자회사로 만들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메리츠하고 한 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배당하고 이자 수익을 도시가스를 통해 가지고 캐시플로우로 해서 대체 투자를 통해서 배당이나 이자 수익을 추구를 하겠다. 그리고 인수합병도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도시가스업으로는 만족 못하겠고 그걸로는 안 되고 투자 전문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인수 관련돼서 이 회사들이 그 지금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투자업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뭐 매출액이나 이런 쪽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주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아직 자리는 잡히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뭐 신탁으로 이제 돈을 맡기는 거죠. 지금 돈을 맡겨서 운영 좀 해달라고. 도시가스 판매 경로 쪽으로 나온 거고, 저희가 뭐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4,300원 네스코에서 발행을 했다는 정도고, 신탁 정보로 지금 돈을 맡기는 형태고, 본인들이 직접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돈을 맡기는 거죠. 뭘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는 조금 너무 엉망진창이라 뭘 안 했는데, 부자원 자본금에서 뭐 이 정도 금액이다.
이 금융회사로 보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될까 봐요. 도시가스 관련된 주주회사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나름의 투자회사 쪽으로도 많이 하려는 거라, 요거 꼭 주석 같은 거는 좀 아리까리하다 싶은 것들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길어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살짝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제 금융수익이라는 거죠. 그 금융수익이 좀 늘은 거는 보이지만 전전전료에 비하면 또 그렇지는 않고, 주제가 거의 대부분 친인척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분들은 배당으로만 받아도 뭐 좀 관리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신탁을 맡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50억 투자한 거고, 근데 이제 뭐 건설업 쪽에도 지금 700억, 뭐 한 330억 자산손괴라면 나오고, 오히려 뭐 투자에 다르기보다는 건설 쪽에 좀 더 투자하고 있는, 종합건설 쪽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 봐야 될까 조금 보고 있는데, 일단 길게 한번 보고요. 배당락이 터진 시점, 배당락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시점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4만원 좀 밑으로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 자체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많지만 투자들도 아는 거죠. 35,000원대에서도 배당이 떨어지고 잠깐 반등을 했지만 이제 3만원대까지 계속 가만히 보면 계속 하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상승하라고 있진 않고, 원래 목적은
배당락이 왔을 때 사고, 이쯤에서 배당락 했을 때 또 사고 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니까 배당락이 왔으면 떨어지지만 이 시점으로 보면은 딱 지금 사기 좋거든요. 그러다 배당락보다 좀 오른다 시세 차익으로 팔아도 되고 배당까지 기다려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엉망진창이다, 제 기준에서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질 않네요. 자, 그러면 월간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충 이제 10년 넘었죠. 이때 최저가가 23,000원이란 말이죠. 십 년 동안 50%다. 3만원대니까 만원이면 50%니까 10년 동안 50%라는 거죠. 연 평균 5%. 그러면 50% 정도 나오겠죠. 원래 배당락 시점에서 떨어졌다가 이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지금 2015년도에서 2018년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배당락 시점에서 떨어지고 또 다시 올랐다가 한 6월쯤에 다시 좀 올랐다가 배당 시점 되면 근처 되면 한 10월 9월 말부터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정상인데 지금은 꾸준히 우하향 중이에요. 꾸준히 우하향. 그렇다면은 저희는 전통적으로 치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저점이라는 기준이 따로 있고 고배당을 받고 시세 차익도 같이 이룰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저점이 계속 낮아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론 예를 들면 3만원에 지금 이 상태가 3만원인데 이 3만원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더 떨어지는 거 감안해서 내려가야 될 건데, 이런 경우면 한 가지는 그거죠. 투자 회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신탁을 맡겨놓고 인수를 하고, 이래서 본인들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얘네들이 최소 유지는 하겠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근데 그조차도 못하면 계속 이 라인까지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예스코가 올라가면서 자기들 본 신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상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라인으로 이제 금융소득이든 뭐든 어떻든 수익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올라가겠으나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문제가 있죠. 아마 삼천리는 SG 사건에 들어갔지만 못 들어가는 이유는 얘네들은 자사주 자체가 워낙 많아서 못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왔을 거예요. 뭐 아까 지표로 봤지만 뭐 삼천리도 별 차이는 없었는데
15%. 그래도 높긴 높네요. 지금 11만원대. 참 어떻게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관심이 없던 애들이라 뭐 이를 26,000원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하락했다가,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죠.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라 이런 쪽이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하락합니다. 별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뭐 투자 회사로서 어떤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구조로서는 차라리 삼천리는 재무제표는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근데 뭔가 좀 안정적이죠. 빨간색보다는. 저성장을 하긴 하지만 계속 이익을 가져가는 회사랑 이익도 못 보는 회사랑 틀리죠. 자, 그럼 원래 알렸던 건 뭐냐면,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재개발, 도시가스, 전력 쪽을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재개발을 하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 그쪽 이제 파이프도 깔고 도시가스 지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만약에 예스코 홀딩스가 가진 지역 이러면 그 지역이 원래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역이 올라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펼쳐져 있고, 아까 보여드릴 자료가 제일 좋은데, GFL 도시가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아까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일단 아까 뭐라고 검색했는지 아까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도시가스 관련돼서는 그 지역에 재개발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이제 대규모로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세대수가 늘 거잖아요. 이 세대들과 늘 거면 이쪽 도시가스 업계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있죠.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면 그 지역에 내가 사는 알고 있는 지역에 도시가스 대규모로
세대주가 확 늘어나는 재개발을 한다 이러면 해당 도시가스가 어딘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주가랑 비교해서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비교를 하면서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게 매출 영업으로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한 6월쯤 되면 한창 이제 배당락이 끝나고 그러면 잠시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다시 이제 배당을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죠. 이쯤 되는 쪽에서는 배당보다 주가 상승률에 대한 차익이 크다 이래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그 사람들이 나오면 다시 오르고 배당을 하게 되면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이런 상태인데,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에스코홀딩스는 우하향 중이면서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보지 맙시다. 보면 속아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 맞죠. 그 땅을 밀어버리고 새로 도시가스 파이프관을 까는 게 맞는 거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구역에 도시가스가 있다면 매출이 증가될 거고, 매출이 증가되면 이익이 증가되겠죠. 저가로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배당락 시점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사고 팔고 하는 라인들을 반복하는 라인인데, 원래 이 정도 수준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재무제표상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적자이면서 투자회사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언제 될 거냐는 분기별 보고서를 보면서 금융수익이라는 부분을 제표상 아까 보니까 금융수익으로 넣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투자회사로서 증가를 하고 있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런 투자 아이디어 상으로만 보고, 이걸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거는 말씀드린 투자회사로서 가능할 건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 부분. 투자회사로 가려고 하는 거로 봐야 될 거고, 일단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는 말씀드렸던 개발, 부동산 관련된 거랑 배당락 시점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스코홀딩스를 예제로 들었지만 유틸리티 회사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보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 일단 끝내고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문의 들은 게 있어서 요거 끝내고 다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